우리는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매번 다른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는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이 고질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 구조적인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인생을 갈아넣지 않고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법,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합니다. 여러분,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는 조직이나 삶을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면 다들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현실인 경우가 태반이죠. 웃기지만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어? 했거든요. 네,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인생을 갈아넣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헛된 바퀴를 돌리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의미한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헛된 노력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소서. 구조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현대사회의 비극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일 뿐입니다. 정보 과잉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정작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정리가 시급합니다. 옆 부서 눈치 보느라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 자동차 같은 현실, 누구 하나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고 있을 뿐이죠.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회의는 마치 사극의 회담 같습니다. 격식은 차리는데 결론은 없죠. 15명이 모여서 3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저는 그 미스터리를 아직도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두 번째 장, 구조적 프레임워크를 더 구체화해 봅시다. 복잡한 문제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를 가장 작은 단위로 해체하는 것입니다. 원자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인과관계 분석은 단순히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미노가 무너졌을 때 전체가 무너지는지 그 핵심 도미노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그것만 막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실행 가능성 평가는 당신의 계획이 꿈인지 전략인지 가르는 척도입니다. 반쯤 가다 멈추는 다리를 만들지 마세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작은 길부터 닦는 것이 지혜입니다. 실천하세요. 피드백 루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서 비효율이 발생하는지 매일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없으면 당신은 눈을 감고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하죠. 세 번째 장, 더 많은 사례를 봅시다. 여기 한 장에는 자신의 작업 공정을 80% 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의 품질은 2배로 좋아졌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본질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장식과 절차를 걷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인생을 갈아넣는 대신 그는 자신의 감각을 갈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맡겼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조직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제자리입니다. 왜일까요? 문제를 잘못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도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사실은 방향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거대한 업적을 쌓으려고 인생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찰 없는 노력은 그저 고역일 뿐입니다. 이제 그 고역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네 번째 장, 실전 적용의 심화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재건축합시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왜?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의 삶은 정말로 달라집니까? 아니라면 그건 가짜 문제입니다. 원인 분석에서는 뿌리를 보세요. 잎사귀가 마른 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썩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과가 안 나는 진짜 원인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일 확률이 높습니다. 뿌리를 캐세요. 해결 전략 설계에서는 작은 승리를 설계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5분짜리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은 포기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게 가세요. 실행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폭풍우가 쳐도 등대 불빛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행도 기분에 좌우되지 않게 만드세요. 시스템이 당신의 의지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프로의 기술입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피드백은 냉혹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하지 마세요. 실패한 데이터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비효율을 만들었는지 숫자로 기록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단 1%만이라도 나아지게 만드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장, 고급 시스템 사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전체 생태계를 봐야 합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조직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시스템의 시너지는 조화에서 나옵니다. 혼자서 인생을 갈아 넣는 건 독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죠. 여러분은 연주자가 아니라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휘봉을 잡으세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30분 분량 중 첫 10분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거대한 시스템 설계의 비밀은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의 핵심을 압축합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시작이고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기이며 피드백이 엔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인생의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성과는 따라옵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픈 현실로 남지만 바꾸면 그것은 웃긴 추억이 됩니다. 우리 이제 우픈 삶과는 작별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